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안녕하셨어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준 것 같아요. 네. 우선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 비교를 했고,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이 협력할 필요성이 크다. 이제 왜냐니까 우선 오늘은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의 교역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9년까지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경제 블록 간의 교역이 급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회복을 하고 2012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약 510억 달러. 그리고 연이어 감소하다 2017년에는 소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교역을 이제 감소한 거는 2013년경에 국제 원자재 호황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가 타격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공동시장은 남미 공동시장하고 태평양 동맹 이렇게 봤을 때 남미 공동시장이 태평양 동맹 수출량이 태평양 동맹의 남미 공동시장의 수출량보다 이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양 블록 간 교역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개 자동차, 원자재, 식품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양 블록 간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 그건 왜냐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 미국, 중국, 유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로 원자재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상품 다변화를 꾀하려면 사실은 이 양 블록 간 교역에서 더 다변화가 가능하다. 이러기 때문에 협력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 블록 내 국가 간의 양자 무역량을 보면요. 브라질이 역내 무역을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무역량이 여타 양자 무역량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블록 내 교역 비중을 한번 보면요. 태평양 동맹 내, 남미 공동시장 내, 남미 공동시장이 태평양 동맹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17년 예를 보면 남미 공동시장 역내 교역량은 총 41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것은 같은 기간 태평양 동맹은 약 157억 달러, 그러니까 태평양 동맹 역내 교역량은 약 3배 가까운 수치라고 봅니다. 특히 완성차, 부속품 등 중간재 무역량도 남미 공동시장은 역내 무역 중에 약 10% 이상, 태평양 동맹은 7%. 그래서 남미 공동시장의 역내 가치 사슬이 더 활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평양 동맹에 왜 역내 교역량이 저조하냐? 이것은 역내 지금 태평양 동맹에서는 가장 큰 대국이 멕시코 아닙니까? 멕시코의 태평양 동맹 타 회원국 수출 비중이
멕시코 전체 수출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낮은 것에 기한다.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멕시코가 이 태평양 동맹국보다는 사실 북미 FTA 같은 미국, 캐나다 이쪽에 수출이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 간 무역협정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라디 회원국이죠. 라틴 아메리카 통합기구. 태평양 동맹 및 남미 공동시장 모든 국가들은 결국 라틴 아메리카 통합기구 회원국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 틀 안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형태의 경제 보완협정, 즉 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보완 협정은요, 비관세 장벽, 인적 교류 등까지 아우르는 지금 FTA하고는 좀 다르죠. 오로지 실물 거래에 관한 관세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남미 공동시장하고 칠레 협정, 칠레 그 경제 보완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서 협정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태평양 동맹 블록은 이 회원국들이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 간의 더 넓은 범위의 관세, 비관세 장벽 협력을 위해서 기존 협정들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계속해서 양 블록 간의 이런 검토, 개정을 통해서 양 블록 간의 협력 범위 또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 간의 블록 대 블록은 아니지만 몇몇 국가 간에는 FTA 또는 새로운 경제협정이 체결되고 그래서 그 교류 범위는 넓어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칠레 우루과이, 2017년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2018년에는 칠레 브라질 FTA가 체결됐어요. 그래서 이 FTA들은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이 컴프레hensive한 FTA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16년에 페루와 브라질은 무역 확대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 간에는 즉 블록 차원의 협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회원국 간에 많은 그 개별적인 이 무역협정을 통해서 협력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 투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2010년부터 16년 기간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약 90%가 태평양 동맹하고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으로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만큼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큰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브라질하고 멕시코 등 역내 경제 대국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집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아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약 반 정도를 차지해요. 직접 투자가. 그 다음에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 블록의 그 투자 그 상황을 보면요. 2008년 세계 경제 이후에 2013년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원자재 호황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입액이 감소를 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유입액이 이제 2014년부터 줄어들어요. 그런데 태평양 동맹은 소위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그 2014년부터도 태평양 동맹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이어옵니다. 그러나 남미 공동시장 국가로 유입되는 투자 금액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이제 그 추세를 보면 2010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양 블록으로 유입된 전체 외국인 투자량 중에 역내 투자량 비율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00년대 성장해온 브라질, 멕시코의 라틴계 글로벌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역내 투자를 이끌어왔지만은 국제 원자재 호황이 종료가 되고 거대 기업들의 부패 사건 등으로 역내 투자량을 축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런 말하자면 외부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 라틴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역내 투자를 더 이상 리드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 기업들의 이제 부패 사건이 터짐으로써 이 라틴계 글로벌 기업들은 주로 천연자원, 식품 등 기간산업 분야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한 아르헨티나 기업, 금융 서비스 분야의 콜롬비아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다소 역내 투자 다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멕시코에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요. 멕시코는 태평양 동맹으로부터의 투자 유입보다 남미 공동시장으로부터의 유입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 중에서는 태평양 동맹으로부터 가장 높은 비중의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 간의 교역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역을 증대하기 위해서는요, 양 블록 간의 무역기술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태평양 동맹은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회원국 간 교역에 있어서 무역기술 장벽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이 태평양 동맹 통상조약 내 추가 의정서를 삽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품, 유기농 제품, 의료기기 부품, 영양보충제 분야에서 수입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역기술장벽 해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양 블록 간에 상이한 기술 규정이 있고요. 또 인증제도, 이런 장벽 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무역기술 장벽을 통일하기 위해서 양 블록 간의 거래량이 많은 품목들로부터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별로 기준이 상이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양 블록 회원국 간의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해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장벽을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태평양 동맹 회원국 간에는 이미 이 MRA, 즉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해서 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제도를 연계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 간에는 아마 그런 상호 인정 협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양 블록의 회원국 간 무역 통계 자료, 통관 절차 이런 걸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면 수출 기업들이 이용을 할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역을 증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무역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브라질에는 이 시스코 세르브가 있고 콜롬비아에는 이제 다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역 통계 자료 포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하는데 아마 참고로 할 수 있는 모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중재제도 정비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재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노정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2015년에 브라질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투자 장려 협정 모델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영어로는 이제 Agreement of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of Investment. 이걸 브라질 정부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태평양 동맹 회원국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7개국과 이에 기반해서 투자 장려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내 그 디지털 이카노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타이즈를 해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제 양 블록 간의 결제 방식, 또 사이버 보안 방식 이런 걸 통일하는데 디지털 이카노미가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결국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태평양 동맹은 2016년에 그루포 테크니코, 즉 El Grupo Técnico de Innovación, 혁신기술 실무그룹 산하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화 서브그룹을 창설합니다. 남미 공동시장도 사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2017년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남미 공동시장 디지털화를 위한 액션 플랜 이걸 세우고 이걸 위한
실무그룹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 블록 내에 디지털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 실무그룹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 역내 디지털 경제와 협력을 위한 협력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2시간에 걸쳐서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진출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태평양 동맹을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태평양 동맹은 우리하고 소위 시장 경제, 그리고 특히 태평양 국가, 한국, 일본 이런 그 아시아 국가들과도 상당히 개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훨씬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태평양 동맹의 observer 국가들이 뭐 굉장히 증가해요. 30몇 개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페루 대사일 때 태평양 동맹에는 observer 국가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평양 동맹을 라틴 아메리카 진출을 위한 하나의 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중남미 진출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경험에 의한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물론 1시간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그 김지수 씨, 조교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지수 씨를 통해서 과제를 6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30년 후의 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의 외교, 국제관계를 주제로 하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여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저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과제를 잘 참작을 해서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마치기로 하겠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